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BC 울산방송 옴부즈맨 프로그램 TV와 시청자 11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흔히 가을을 고독의 계절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김장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풍족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맘때가 되면 너도 나도 김치 담글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집도 이번 주에 할 김장 준비를 이미 마쳤는데요. 여럿이 모여서 함께 김치를 담그고 또 그 김치를 나눠 먹던 문화는 이제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간편한 김장이란 트렌드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임 배추나 김치 양념 등의 수요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김치를 사 먹는 김포족, 일명 김장 포기족도 증가해 홈쇼핑 방송을 통해 포장김치를 주문하는 건수는 약 50% 이상 증가를 했다는데요. 포장김치를 구매하거나 간편한 김장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니즈를 잘 파악한 홈쇼핑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빠르게 변화하는 이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방송 트렌드도 맞춰가야겠죠. 다음은 어떤 문화가 방송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UBC 울산방송도 발빠르게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V와 시청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10월과 이번 11월에 시청자 여러분이 게시판과 SNS에 남겨주신 시청 소감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필환경 시대의 지구수다 제로 웨이스트숍 착해가지고 코너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지난 10월 24일 방송에서는 전국에 있는 제로 웨이스트숍 운영진들과의 랜선 토크편이 방송됐는데요.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해 UBC 울산방송 최초로 시도되는 비대면 녹화였습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게 어딘가 싶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네. 지난 4월 9일 25회 예고가 나간 후 랜선 토크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법과 다시 보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지구수다 공식 SNS 계정에 문의를 해주셨고요. 알고 보면 이와 더불어 더 올바르게 분리수거를 하는 방법도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누가 내는 거지? 이어서 11월 13일에 방송된 좋은 날 좋은 시간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떴다 행운장터 마지막 회를 맞이해서 이 대송시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장터 노래자랑을 준비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울산의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떴다 행운장터의 마지막 회가 방영됐는데요. 마지막 회를 맞아 특별하게 마련된 시민 노래자랑에 시장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함께 노래하고 즐길 수 있어서 보기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장터였습니다. 야외 촬영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스크를 쓴 채로 유쾌한 에너지를 전해준 두 리포터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도 전해주셨습니다. 지난 9월부터 11월 18일까지 잠정적으로 녹화를 중단했던 열린예술무대 뒤란.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에는 여러 가지 스페셜 방송을 준비하며 시청자들에게 옛 추억을 소환해 주었는데요. 지금은 만날 수 없는 레전드 가수들의 무대를 다시 보면서 지난 날들을 회상했다는 의견과 다양한 가수들을 뒤란 무대에서 만날 수 있길 바란다는 바람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TV 닥터 처방전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난 11월 13일에는 중년의 어깨 질환 50견이 다뤄졌는데요. 어깨 통증이 오면서 운동 정답? 60대 아버지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함께 시청하기에 유익한 주제였다는 의견과 어깨 탈골이란 주제도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필환경 시대의 지구수다 마지막 코너 1인 환경 챌린지 특명 환경 시대에 대한 의견입니다. 28회 방송에서는 거리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퀴즈도 풀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환경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1번 이번 방송을 통해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더 배울 수 있었고 환경을 지키는 생활 속 습관을 더 가져나가야겠다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환경 여러분의 시청 소감 감사합니다. 10월, 11월에 방영된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10월 24일 필환경시대 지구수다 방송에서는 착해가지고 제작진이 출연자와 랜선 토크를 진행하는 모습이 방영됐는데요. 비대면 네트워크가 중요시되는 요즘 시기적절한 아이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좋은 날 좋은 시간의 간판 코너였던 떴다 행운장터 마지막 회에 대해 아쉬움을 전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리포터에 대한 격려와 다음 시즌이 기다려진다는 의견을 전해주셨는데요.
울산 전통시장의 훈훈함을 담은 2021 떴다 행운장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18일에 녹화를 재개한 열린예술무대 뒤란에 대한 지난 방송 소감도 있었습니다. 녹화가 잠정 중단된 후 여러 스페셜 방송을 선보였던 뒤란인데요. 지난 10월 30일 방송은 백투더 뒤란 2006으로 꾸며져 많은 시청자들의 옛 추억을 소환해줬다는 의견입니다. 당시 본방을 사수했던 시청자분들은 뒤란 녹화가 하루빨리 재개되길 바란다는 내용도 전해주셨는데 녹화가 다시 시작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TV 닥터 처방전의 50경편을 본 한 시청자는 50경과 더불어 어깨 질환 중에 하나인 어깨 탈골과 관련한 방송도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TV 닥터 처방전 제작진은 이 점을 참고하여 방송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필환경시대 지구수다의 알짜배기 코너죠. 특명 환경시대 28화에 대한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시민을 만나 얼마나 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친환경 습관들을 실천하고 있는지 퀴즈와 함께 담아내는데요. 이번 방송을 통해 분리배출 방법을 다시 공부하게 됐으며 환경 사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겠다는 다짐을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UBC 울산방송에서 제작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또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맨 처음이란 뜻을 지닌 최초라는 단어의 쓰임은 늘 새롭고 또 짜릿합니다. 한 시대의 변화를 자발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축이 된 느낌이 들기 때문인데요. 지난 5월 울산에는 최초의 제로 웨이스트 숍이 생겼습니다. 포장재 없이 알맹이만 구입하는 숍으로 제로 웨이스트라는 문화를 방송으로선 처음으로 울산에 대중적으로 알렸는데요. 이 울산 최초의 제로 웨이스트 숍인 착해가 지구는 UBC 울산방송의 프로그램인 필환경시대 지구수다를 통해서 기획되고 시민들의 참여로 함께 운영됐습니다. 울산의 환경과 우리의 지구를 지키는 알찬 정보를 공유했던 필환경시대 지구수다와 착해가 지구 숍이 8개월간의 여정을 마치고 이번 주에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그 마지막 방송을 위해 특별하게 준비된 야외 녹화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울주군에 위치한 한 카페. 필환경시대 지구수다 마지막 녹화가 이뤄질 장소에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 도착한 제작진은 녹화 준비로 바빠 보입니다. 지난 4월에 첫 방송을 시작한 필환경시대 지구수다는요. 총 29부작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울산 최초로 포장재 없이 물건만 구매하는 제로 웨이스트 숍 착해가 지구를 운영하며 방송을 통해 제로 웨이스트란 친환경적인 문화를 시청자들에게 알려왔는데요. 제작진들은 그동안 어떤 것들을 느꼈을까요? 운영하면서 쓰레기가 없는 어떤 삶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를 아끼는 마음들이 실천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의외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습관들을 바꾸면서 이게 가능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프로그램이 여러 사람이 함께해서 이루어진 만큼 우리 환경과 지구를 지키는데도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지구를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 회 녹화를 맞아서 기존에 진행했던 장소가 아닌 색다른 야외 카페를 섭외한 제작진. 이곳으로 장소를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이 카페는 원래 조금 유명한 장소예요. 울산 시민분들께서도 아실 수도 있는데 친환경적으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보시다시피 예쁜 야외 공간도 있고 일회용 빨대나 컵을 쓰지 않고 또 다른 기타 이런 테이블이나 의자석 같은 소품들도 재사용을 하시는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이 장소를 선택해서 마지막 녹화를 하고자 했습니다. 정책 엘리트 2명 앉고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녹화인 만큼 이것저것 챙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그 현장을 자연스럽게 담아내야 하는 카메라 팀은 더욱 신경 써 카메라를 세팅합니다. 어쨌든 배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잡혀도.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현장 헌팅 왔을 때 이 예쁜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촬영 현장에서 이제 가져가면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좋고 예쁜 환경을 잘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최대한 그런 환경을 살려서 이제 촬영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편 녹화 장소에 도착한 두 진행자와 두 시민 운영진은 마지막 대본 리허설의 한창인데요. 착해가지고 코너를 진행해 오면서 그 누구보다도 친환경적인 변화를 배우고 듣고 실천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애정도 남다를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시원섭섭한 느낌이 강했는데 지구수사는 좀 섭섭하기만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좀 짧게 진행됐다고 느껴지니까 좀 많이 섭섭하다. 사실 이제 마지막이라는 말을 안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의미 있고 행복한 방송이었어요. 우리 제작진들의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의미 그리고 이 방송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송 25년 차에 방송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방송이 과연 있었을까? 작은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친환경 습관들. 이렇게 할게요. 하나씩 일상에 들여놓게 된 지구수다 제작진들입니다. 텀블러를 쓰지 않았었는데 계속 녹화를 오면서 텀블러 쓰는 게 좋다고 하니까 뭐 세뇌 당한 것까지는 아닌데 어느 순간 제 손에 텀블러가 항상 쥐어져 있더라고요. 진짜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저는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나만 몰랐구나. 제로 웨이스트에 관해서 정말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진짜 뭐 텀블러 쓰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회용품 쓰는 것들 많이 좀 체험을 했고 실천에 옮기고 있고요. 갖다 주신다고. 마지막 회 녹화에는요. 자발적으로 착해가지고 숍 운영에 참여한 2명의 시민 운영진도 함께했습니다. 함께했던 지난 여정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 어떻게 제로 웨이스트에 관심을 갖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저 제로 웨이스트 진짜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하는 영상들 많이 보고 저 나름대로 실천할 수 있는 거 실천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아서 되게 빨리 끝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뭔가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송을 찾아보고 또 하나의 방송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렇게 많은 수고로움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 지난 아쉬움 속 긴장감이 공존하는 가운데 필환경 시대의 지구수다 마지막 녹화 준비는 완료. 유도선 저쪽에 앉아요. 무조건 여기는 두명 세트 가야 되고. 상관없어요. 편하게. 이제 마지막 녹화가 시작됩니다. 하나, 둘, 셋.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동안 여러 호흡을 맞춘 덕분에 녹화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그동안 수고해준 시민 운영진을 위해서 제작진은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했다는데요. 너무 기대하는 것 같아요. 달라고 기대할까 봐. 기대하는 거 같아요. 짜잔. 착해가지고와 함께한 지난 추억이 담긴 달력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제로웨이스트샵 착해가지고를 운영해주신 운영진 분들한테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하려고 했었고 저희가 지금까지 착해가지고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진들을 하나하나씩 모아서 달력에 그 사진들을 담았고요. 달력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착해가지고와 함께했던 지난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를 것 같네요. 점점 막 장난도 치고 막 친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달력 선물 마음에 드시나요? 그냥 이렇게 보니까 착해가지고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에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감동적이에요. 이제 끝났다라는 느낌도 들고 굉장히 다 신기한 경험들이었는데 가게 오픈하고 또 농단 장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되게 신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달력으로 이렇게 멋있게 담아주시니까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 총 8명의 시민 운영진이 함께 꾸려나간 울산 최초의 제로 웨이스트 숍 착해가지고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 덕분에 멋지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데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답니다. 지구수다 방송은 끝이 나지만 제로 웨이스트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하겠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함께해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우리 주변 환경을 돌아보며 깨끗한 지구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필환경시대 지구수다 마지막 회를 함께 해주세요. 필환경시대 지구수다.
도시의 가치는 공간을 통해 전하는 이야기로 평가됩니다. 역사가 오래된 해외 주요 도시의 거리와 건물은 어려움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꽃피운 풍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해당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고 다른 지역에서 온 여행자들이 감동을 찾아 방문하는 이유입니다. 도시 공간이 보여주는 문화의 속마음은 과거와 현재 세대를 이어줍니다. 왜냐하면 현 세대는 익숙한 장소에서 앞선 세대의 삶을 느끼고 미래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UBC 울산방송이 지난달 10월에 방송한 테마 스페셜 그 많던 다방은 어디로 갔을까는 1962년 공업지구로 지정된 울산이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방이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를 잡았으나 지금은 사라진 원인과 문제점을 전했는데요. TV 비평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절 다방은 문화예술인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닝커피가 있던 다방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죠. 그 많던 다방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프로그램은 다방의 문화적, 역사적 의미를 탐구한 점에서 방송의 문화적 기능에 해당합니다. 다방에서 문화와 예술 활동이 주목을 받은 시기는 한국전쟁으로 소설가, 시인, 미술인 등이 부산에 피난온 1950년대입니다. 당시 가족과 헤어진 문화인들은 광복동의 밀다원 다방 등에서 불안한 나날을 견뎌내고 예술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키워나갔습니다. 소설가 김동리는 부산 피난 시절 예술인들이 아지트였던 밀다원 다방에서 한 시인의 아픈 사연을 담은 소설 밀다원 시대를 통해 다방이 가난한 문인들이 안식처이자 사랑과 슬픔이 교차하는 삶의 현장임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화가 이중섭의 은지화는 은박지에 송곳으로 눌러 그림을 그렸는데 높은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울산의 다방은 1962년 공업도시 지정 이후 도시의 성장과 함께 늘어났습니다. 가로수 다방 등 3대 다방이 문화예술인에게 유명했습니다. 1980년대까지 다방에서 시화전, 미술 전시회 등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음악의 갈증을 느낀 젊은이들도 다방을 찾았고 음반을 틀어준 DJ는 인기를 얻었습니다. 다방이 사라진 배경은 산업과 생활의 변화입니다. 다방이 제공한 커피가 믹스커피에 밀렸고 자판기 커피가 대중화되면서 점차 찾는 이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진 다방을 다시 찾고 되살리려는 이들과 움직임이 주목을 받습니다. 전주에서는 1952년 문을 연 삼양다방이 건물주가 바뀌면서 폐업의 위기에 처하자 시민들이 기금을 모금하여 2014년부터 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40년 단골 주민과 한옥마을을 찾아온 관광객 모두에게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울산에서도 낡은 집을 새로운 다방으로 변모시켜 좋은 반응을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1957년부터 운영된 성남동 소재 동신여인숙은 3년 전 문을 닫고 나서 도깨비 집으로 불렸습니다. 이와 같은 여인숙 공간 속 이야기를 살리고 싶다는 운영자가 지난해 옛 모습을 그대로 두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카페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인숙에 묵었거나 이곳을 잘 아는 이들은 그때의 추억을 간직하려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다방이 된 여인숙의 사연을 들으려 찾아옵니다. 유럽의 수백 년 된 카페는 도시의 이야기를 간직한 생활 공간이자 여행객에게 손짓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우리 다방에도 문인과 예술인의 예환이 스며 있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에 다방의 DJ에게 신청곡을 종이학과 함께 보낸 시민의 사연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통 생활과 문화를 다방을 통해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문화를 풍성하게 만든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아쉬운 점은 다방과 관련된 서울과 해외의 취재가 부족하여 지역별, 국가별 폭넓은 비교와 이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향후 특집 프로그램 제작에서 지역의 시각으로 세계 문화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을 늘려주기 바랍니다.
2020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벌써 12월 한 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함께 몸과 마음이 참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음에 지금까지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숱한 위기와 걱정 속에서도 열심히 버텨낸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의와 경계를 늦춰선 안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자주 만나지 못했던 이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연말입니다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다음을 기약하는 건 어떨까요? 올해 2020년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 11월 TV와 시청자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